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자 주영석 기자 나와 계신데요. 네.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경한 대미 무역 보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이징에서 이제 개최된 다국적 기업 CEO들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작정한 듯이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20일이니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글로벌 최고 경영자 협의회 라운드 테이블 이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말 작정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 관세를 부과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한 말 중에서 인상적인 발언이 이런 말이었죠. 서양에서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놓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곧바로 반격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가만히 맞고 있지 않을 거고 바로 미국을 때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상의 대미 무역 보복을 천명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안 믿네요.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자신들이 이제 그 불공정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계속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명을 했는데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더 큰 케이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양껏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무역 전쟁까지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더 크게 만들 단계지 지금 뭐 중국이 많이 먹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네.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주장이고요. 이 세계 각국들은 지금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네. 케이크를 얼마나 공정하게 잘라서 나눠 먹을지 생각하는데 파이 자체가 크지 않은데 아무리 공정하게 자른다는들 원하는 만큼의 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조금 더 기다리면 파이가 커지면 정말 양껏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야 모든 나라들이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크를 만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만족할 만큼 양껏 파이를 키우기 전까지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한 대 맞게 된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대미 무역 보복을 할 것임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죠.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을 하지만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지만 내가 자유무역주의를 이끌겠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에게 중국을 믿어라. 막 이런 차원의 얘기 같은데요.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 그리고 토마스 프리츠커 하얏트 호텔 CEO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을 이제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한다고 지금 네. 선언을 하긴 했지만 이게 현실적인 수단이 있겠느냐 네, 그런 그렇죠.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의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저희가 보면요. 네. 말은 굉장히 세게 한단 네, 말이죠. 그렇죠. 말은 좀 세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네, 수그러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도 중국이 과연 제대로 된 보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들긴 그렇죠.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협상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블러핑도 잘 치는데 시진핑 주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맞서서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좀 블러핑을 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강경한 발언이 정말 진심일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은 드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이 이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이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한은 중국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보복에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선다면 의외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은 뭐 중국도 미국처럼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정공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미국의 기업 인수합병 M&A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어떤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절차 따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 따지고 하면서 지연시키면 결국 그 미국 기업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상된 어떤 기간을 넘기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플랜 속에서는 이 기업을 M&A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예상치 못한 중국의 어떤 방해로 무산된다면 미국 기업에 해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를 늦추는 방법. 중국에서 뭐 미국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 미국 기업이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의 안전 점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사실 안전 같은 것도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겠지만 뭐 중국이 좀 더 까다롭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점검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한다면 거기 경고를 한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제품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걸 뭐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미국에게 타격을 특히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중국 보복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한국 같은 경우 뭐 사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과연 그런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는 솔직히 좀 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무역 보복 조치를 통해서 미국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미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지금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회사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태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거다는 이슈가 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 그러면 뭐 중국 입장에서 성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중국이. 근데 뭐 할리 데이비스는 지금 원래 그 태국으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한 게 벌써 그렇죠.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고 그게 사실일 수 있는데 문제는 CNN이나 언론들이 그런 주장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전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론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중국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측의 지금 압박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맞불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이쯤에서 적당히 좀 하자. 그만하자는 그런 사정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도 너무 그렇게 하면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물죠. 그래서 적당히 하라. 우리가 쥐고 미국이 고양이일 수 있지만 쥐도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고양이 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의 발언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압박 수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제재에 따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가 중국 기업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처럼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게 되면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보복에 대한 보복을 또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 지분이 25%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뭐 스웨덴 기업이건 예를 들어 뭐 다른 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중국인 지분이 25%가 넘어가면 그런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인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뭐라 그럴까요?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중국에 다시 보복을 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 뭐 항공산업이나 로봇 산업 같은 것에 대해서 특히 기술 이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산업도 방어하고 중국의 자본에게 손해도 입히고 이제 이런 조치를 지금 연방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미국 기업, 중국 기업 이렇게 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투자자가 어느 나라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딱 국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세계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은 어느 정도의 좀 제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좀 질서를 어지럽히는 면이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는 잘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나가야지 항상 무슨 모든 거는 그냥 싹쓸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한다는 소리가 말이죠. 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더 큰 케이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더 큰 케이크를 만들어서 자기만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같이 먹어도 얼마든지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무역을 신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룰을 잘 따라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유리하면 따르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딴소리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 경제 제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이 중국도 이번 기회에 좀 세계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인데 아무튼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그 미국 기업들이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 등이 큰 타격이 지금 예상된다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아이폰의 최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동원해서 애플을 이제 그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좀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GM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양보다 중국에서 팔리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중국이 역시 마음만 먹는다면 GM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물론 이런 조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일단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일단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그 추가적인 그런 또 그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좀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이 뭐 이런 대기업들 또 이런 글로벌 경제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이렇게 권력자들의 어떤 이런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도 이쯤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세계 2위인데 G2에 걸맞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